러셀 베이커, 마크 트웨인, 오바마, 프랭클린,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까지 그 유명인 자서전들의 목차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자서전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쓴 자서전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안 읽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서 또 분석까지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다 읽어보기가 어렵다면 목차라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목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셀 베이커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 소제목이 따로 없고 그냥 제1장, 제2장, 제3장 하는 식으로 제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 번호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작가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크 트웨인 자서전은 1번부터 79번까지 번호만 나와 있습니다. 1번 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끝나고 2번 해서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79번까지 간다는 거죠.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작가들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마추어인 일반인들은 이 방법 말고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죠. 예. 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이걸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부에는 뿌리, 혼란과 두려움의 시작. 어렸을 때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2부에서는 시카고, 구원을 찾아 나서다. 직장생활과 관련된 거, 사회생활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이고요. 제3부에는 케냐, 화해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서전 여행 할 때 설명했었죠. 예.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에 가서 한번 흑인들과 같이 살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프랭클린 자서전을 보면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죠. 제1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2장에서는 완전한 인격을 위하여, 제3장에서는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했는데 소목차들을 보니까 뭐 어린 시절, 수습공, 벤자민, 필라델피아에서의 출발, 달콤한 유혹, 친구들, 첫 번째 항해, 런던에서의 1년 반, 새로운 시작, 성공의 조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방식이 독특합니다. 일부만 그렇습니다. 프랭클린 자신이 아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랬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또 할머니가 손자를 앉혀놓고 옛날 옛적엔 이랬단다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죠. 2장, 완전한 인격을 위하여. 이분은 또 뭐 정치가도 되고 사업가도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젊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고, 자, 3장에 가면 성공을 위하여, 내일을 위한 준비, 펜의 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인재를 키우는 요람, 행복은 횡재로 얻어지지 않는다, 세상을 둘러보라, 펜 대신 총을 들고 하늘로 연을 날리다, 무능한 지휘관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의회의 대표로서 이런 식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피터 드러커 자서전 1부, 2부, 3부가 나와 있는데, 자, 1부에서는 사라진 제국 아틀란티스, 2부 명멸하는 시대의 사람들, 3부 순수의 절정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소목차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피터 드러커. 할머니, 헤메와 게니아, 엘자와 소피, 프로이트, 트라운, 트라우네크. 2부를 보니까 소제목에 폴라니가, 크레머, 헨슈아 셰퍼, 브레일스포드, 로베르트와 파르크 하슨. 3부를 보니까 헨리 루스, 풀러와 맥루한, 엘프레드 슬론, 그 밖의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요? 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의 이름. 네.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왜 사람들 이름만으로 목차를 구성했느냐. 나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인물들,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곧 나를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엮어나갔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자서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자, 예문을 하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 씨는 이날 입사한 뒤 처음으로 회사 소화기 방어 셔터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꼼꼼히 살펴봤다고 한다. 똑같은 문장을 위에도 쓰고 밑에도 썼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끊어읽기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문장. 서 씨는 이날 입사한 뒤, 그 다음에 약간 띄고 처음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까지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날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래 문장은 뒤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 씨는 이날 입사한 뒤 해가지고 쭉 뒤까지 읽었다고 하면 이날 입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아, 이날 입사했나?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아, 이날 입사한 게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밑에 문장처럼 서 씨는 입사한 뒤 처음으로 이날 이러이러했다고 한다 라고 썼다면 혼동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사한 뒤 처음으로 이날이라고 했으니까 입사는 언젠가 했겠지만 여기 지금 날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입사했는데 1년 전에 했든지 2년 전에 했든지 입사하고 나서 이날 발견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윗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서 씨는 이날 입사한 뒤 했으니까 아, 이날 입사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읽는다는 거죠. 끝까지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논리의 순서가 앞에서부터 뒤로 흘러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또 읽어봐야 되겠죠. 2번 읽어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의 순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문을 들었습니다.